AI는 예술가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는 AI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모든 한계를 돌파해버릴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AI를 보면 어쩌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인 시공아트의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AI 기술 그리고 방대한 담론을 가진 예술 안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냉철하게 사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도서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최근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소개하며 포문을 열어요. AI 기술의 역사에 이정표가 된 해는 2011년입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 구글카를 내놓았고 IBM은 백과사전을 통으로 학습한 인공지능 왓슨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애플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 시리를 공개했죠. 이전까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AI를 학습시켰는데요. 이후 인간의 개입이 생략된 딥러닝 기술이 탄생하면서 AI는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지능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 중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이세돌 9단과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죠. 이후 딥러닝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자인식, 음성인식, 기계 번역 등 인간 수준의 성능을 성취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챗 GPT, 미드저니, 제미나이 등 일반인도 간단한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결과물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매우 빠르게 침투해 스며들었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신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예술의 탄생에 기여해왔어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기하학과 카메라 옵스큐라가 수학적 원근법을 탄생시키면서 그림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더했고요. 사진술의 등장은 현실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 고유의 개성과 관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인상주의와 추상화, 개념미술의 탄생을 도왔죠. TV의 등장은 비디오 아트와 미디어 아트를 각각 탄생시키면서 캔버스의 뒤를 잇는 2차원 회화의 새로운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AI의 등장 역시 매체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예술에 도전하고 있어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건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시를 펼치고 있는 래픽 아나돌입니다. 아나돌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연구팀인 래픽 아나돌 스튜디오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 스튜디오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선보인 언스퍼바이스드입니다. 언스퍼바이스드는 지도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작품들을 분석하고 스스로 결과를 도출하고 재구성하는 AI 기술이에요. 지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 부르죠. 아나돌은 이 기술을 활용해 모마가 소장한 예술 작품 약 14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AI가 직접 색과 형태로 전환해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했어요. 관객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AI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형태는 미술관 내부의 빛, 관객의 움직임, 소음, 외부 날씨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관객은 예술가가 만든 고정된 결과물을 보고 느끼기 마련이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관객은 전과 달리 계속해서 변화하며 살아 숨쉬는 작품을 만나게 되죠. 작품의 특별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작품의 주체인 예술가의 비중보다 작품의 재료이자 도구인 AI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예술가는 기획만 했을 뿐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모든 과정은 철저히 AI가 혼자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예술가들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예술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AI의 존재감과 주체성이 강조되어 있는 건데요. 덕분에 아나돌 작품은 AI 예술가의 탄생이 정말 도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I 예술가에 대해서는 한계를 언급하는 주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관학습에 대한 건데요. 외관학습은 말 그대로 겉모습만 학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예술은 보는 대로 그리는 재현,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표현,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두고 발전해 왔어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재현과 표현의 비중이 달라지면서 예술이 전개됐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추출합니다. 재현과 표현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않고 그저 외관만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죠. 최근 AI 예술 작품이 그 어떤 철학적 사유 없이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내서 도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발전으로 그 주체성이 극대화되었더라도 관객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1900년대 초중반부터는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사유가 강조된 작품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가 선보이는 단순한 외관학습의 결과물은 오늘날의 관객에게 예술이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죠. 저도 AI가 예술가의 도구로서는 활용될 수 있더라도 AI 예술가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AI 예술가에게는 서사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또 감동하는 이유 중에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든 계기와 그 당시의 이야기 등 예술가 개인의 서사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산물인 AI에는 그 어떤 개인적 서사가 존재할 수 없죠.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해서 예술이 되기 위한 조건에 다다를 수 있게 되더라도 AI 예술가는 결코 인간 예술가를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책의 8장,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을 생각하다에서 역시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사 안에는 오래 쌓아온 인간의 지혜, 상상하는 힘, 반추와 반성의 의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AI는 이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서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책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에서는 이처럼 냉철한 기준으로 AI 예술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결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부터 그럼에도 AI 예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실험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사례를 고르게 선별해서 전달하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더 확장시키는 꼭지들도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창작 주체를 예술가로 볼 것인지, AI 기술 그 자체로 볼 것인지 하는 담론과 AI 예술가의 탄생을 위해 필요한 단순 외관학습을 넘어선 자아를 갖춘 AI에 대한 이야기들, 새롭게 등장한 기술에 필요한 철학적, 윤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기술 철학에 대한 이야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AI 기술의 시장성 향상을 위해 예술은 마케팅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관점 등 AI, 기술, 예술, 심지어 산업까지 그 주종 관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또 다른 담론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대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담론에 실마리가 잡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최근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은 논의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책은 AI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두어야 하는지 그 지점을 짚어주며 더 큰 논의로 나아가죠.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로 가득 채워진 덕분에 그 논의 안에서 헤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 같은 책이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는 감사하게도 시공아트와 함께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 책은 시공사의 예술 브랜드 시공아트에서 내놓은 현대미술 ING의 두 번째 시리즈 책인데요.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NFT 처음 만나는 세계였어요. NFT의 개념 설명부터 역사, NFT 미술의 시장 가치와 미래 전망을 폭넓게 다루었죠. 그리고 2년 만에 선보인 두 번째 책이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인데요. 두 책 모두 각각 NFT와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면들까지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두 책에 모두 저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심상용 관장님의 책, 인생의 예술이 필요할 때도 함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도 심상용 교수님의 파트를 정말 재밌게 읽었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NFT 처음 만나는 세계, AI 예술의 미래를 묻다, 그리고 인생의 예술이 필요할 때, 이 세 권의 책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싶은 책을 골라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